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백악관에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홍보용 기부인가 싶겠지만요.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나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들어가기 위한 리플의 전략적인 한 수예요.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동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연회장을 짓겠다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사를 세금이 아니라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여기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을 보면 눈이 커지는데요.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대기업 빅테크들은 물론이고 리플, 테더, 코인베이스, 제미니 같은 이 크립토 기업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돈을 조금 보냈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건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금융 바깥에 있던 산업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상업은행, 그리고 국경 간의 결제망과 직접 맞닿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 리플이 미국 행정부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 우리는 반정부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일부다라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던진 거겠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미국 정치판에서는 크립토 산업 로비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이미 슈퍼팩을 통해 가지고 정치자금 후원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규제를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해달라. 이번 백악관 기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 기부가 아니라 정책 접근권을 얻기 위한 상징적인 포지셔닝이겠죠.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금융 패권은 완전히 재편 중입니다. 이 미국은 부채 위기랑 달러 신뢰 약화에 직면했고요. 유럽은 미카 규제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면서 결제 주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까지도 검토 중이죠. 이런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결제 인프라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리플 XRP가 서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RLUSD,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 국제결제망 ISO 2002 연동까지도 이 리플은 이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번 백악관 기부가 그 상징적인 신호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모두 다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 윤리단체랑 언론들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의 기부로 백악관을 짓는 게 맞냐, 그 돈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은 곧 정치랑 금융이 가까워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라는 뜻이겠죠. 리플한테 이거는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권과 가까워질수록 제도권 신뢰를 얻겠지만 이 동시에 규제랑 감독, 정책 변화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를 호재로만 볼 게 아니라 정치화된 산업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도 같이 읽으셔야겠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시장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 드디어 리플이 백악관에 들어갔다 이러고 흥분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기부는 기부의 뿐이지 실제 사용이나 ETF 승인처럼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쪽.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리플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고래 지갑의 숫자가 늘어나고 거래소 내부 보유량이 줄어들 때 단순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인 매집 신호로 보셔야 돼요. 반대로 뉴스만 일어나고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심리 장세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말보다 숫자, 결국 데이터를 보면서 행동할 줄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단순한 기업 기부를 넘어서 국가가 크립토 산업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런 큰 흐름의 일부예요. 이 미국은 부채, 금리, 패권 리스크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점점 정책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는 자국형 결제망으로 대응 중에 있죠. 이런 과정에서 XRP는 브릿지 자산으로서 제도권과 시장 사이를 연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백악관 뉴스는 표면적인 이벤트고 그 아래에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의 신호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백악관에 돈을 냈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냉철해질 줄도 아셔야 돼요. 이 정치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수급과 데이터,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의 실체를 따라갈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공포 속에서도 구조를 보시고 기대 속에서도 숫자를 보자고요. 이번 백악관 기부 이슈는 리플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됐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히든로드가 리플 프라임으로 바꿨고요. 여기 XRP가 금융 인프라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리플이 그동안 깔아왔던 길 위에 이제는 톨게이트를 세우고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히든로드는 원래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손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용을 제공을 하고 청산을 대신해주고 이 파생 상품까지도 다뤄주는 금융 백오피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월가에서는 이런 회사를 돈이 움직이는 뒷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리플이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을 리플 프라임으로 바꿨죠. 이건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닙니다. 리플이 이제 직접 기관 자금을 받아서 청산하고 담보를 관리하고 이 신용을 공급하는 역할까지도 맡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규모도 작지가 않습니다. 히든로드는 연간 3조 달러 규모를 청산하고 300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리플은 이 구조를 그대로 흡수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구조를 봅시다. 리플이 그동안 결제망과 송금 네트워크로 잘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리플 프라임을 손에 쥔 순간부터 결제망에서 금융 인프라 백엔드로 단계가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이 오가기 전에 신용과 담보가 관리되는 가장 깊은 레벨, 그 부분을 리플이 직접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XRP랑 RLUSD입니다. 리플은 앞으로 기관 거래의 담보 자산으로 RLUSD를 활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결제랑 청산 단계에서는 XRP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리플 프라임은 XRP를 금융 인프라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진입로예요.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은 이더리움은 탈중앙 컴퓨터고 리플은 지금 디지털 은행 시스템의 뼈대를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조용하죠. 가격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진짜 판이 깔린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뉴스가 나와야 반응하지만 자금은 구조가 완성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리플이 하는 건 불꽃놀이가 아니라 시멘트 타설이에요.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 심리는 두 개로 갈립니다. 왜 상승하지 않느냐 이런 조급함, 그리고 지금이 쌓는 구간이거나라는 차분함.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 프라임은 바로 그 조용한 혁명의 신호인 거고 시장이 들썩이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완성되는 단계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말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지 뭘 봐야 될까요? 먼저 리플 프라임 고객 숫자입니다. 현재 300개 기관이 참여 중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월가 청산 규모입니다. 이게 꾸준히 늘면은 진짜 돈이 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LUSD 담보 사용 비중도 중요해요. 기관들이 실제로 RLUSD를 담보로 쓰기 시작했을 때 XRP 수요가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서비스 지역 확장입니다. 이 미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로 본격적인 확장되면은 이건 국제 결제망 수준의 인프라가 완성이 되겠죠. 이 네 가지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한 구조가 현실로 바뀌는 순간인 거고 이에 따른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까지도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시장은 보통 한번 반응하고 다시 눌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보다는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리플 프라임의 본질은 단기 호재가 아니라 구조 변화겠죠. 따라서 이번 주 몇 %가 아니라 이번 분기 어떤 시스템이 깔리느냐를 보셔라 말씀을 드려요. 리플 프라임은 결국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리플은 결제망 회사가 아니라 기관의 브로커리지 그리고 결제랑 담보랑 청산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가격은 아직 조용하지만 구조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고 XRP의 진짜 힘은 가격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는 역할에서 나오겠죠. 이 리플 프라임, 이게 조용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XRP의 무대를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리플 프라임 이후에 RLUSD랑 실제 기관 유입 데이터를 중심으로 XRP 실제 사용 시그널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신사 채널 영상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처럼 돌고 돈다라는 사실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그리고 또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겨울이 끝이라고 생각될 즈음에 또 다시 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자연의 순환 구조인 거고 투자 시장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이 오면 불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락장이 찾아오죠. 그리고 지루할 만큼 긴 보합장이 이어집니다.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요. 근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다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 조용하게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그렇게 계절의 리듬처럼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많은 분들께서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상승장은 당연히 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락장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십니다. 이 급락이 오면 대부분은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시장의 리듬은 늘 똑같았고 앞으로도 같을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그 리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거고 특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상승장은 짧고 강력하게 지나가겠지만 하락장은 느리고 길게 이어지고요. 보합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머무는 시간의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거래가 뜸해지고 가격이 멈춰 있으면 뭔가라도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밀려오시겠죠. 하지만 그 시기가 바로 자신을 다져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계절을 견디는 힘을 기를 줄 아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시장의 리듬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리듬 속에서 어떻게 호흡하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건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겨울의 추위를 견디면서 그 다음 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지고 지금은 1억 6천만 원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의 급락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지쳤고요. RSI 지표도 80에서 과매수해서 47까지 떨어지면서 과열이 식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시장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격 방어가 좋았던 알트들이 먼저 반등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업비트 신규 상장된 라그랑주 코인, 비트코인 하락 때도 버텼고요. 반등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었죠. 이런 코인들은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한 번 더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당일 단타로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후 4시에 라그랑주 진입 타점 드렸고 오후 9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인링크, 이 비트코인 하락 때 같이 떨어졌지만 반등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건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점으로 체인링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진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 구간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입에서 진입하시고 양봉 고점에서 매도, 이 매매 패턴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바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이미 고점이라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다린 타점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눌리면 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네 거다. 이게 진짜 멘탈 매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과 실시간 타점은 우리 코인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